안녕하세요. 자,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너무 고생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년보다 약간 이제 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서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마음들이 찜찜한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손도 못 대는 문제도 뭐 한 문제 정도는 있었죠. 또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정말 17번 문제인가요? 이제 우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요거는 뭐 이제 이 형량에 대한 걸 살짝 바꿔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너무 심한, 그건 이제 뭐 찍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아무 이제 변별력 없는 이런 출제는 대단히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출제가 유력시 예상되는 이제 그런 판례들 중에서도 이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출제가 가능한데 좀 아쉽다. 그리고 올해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이제 통치 구조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국정감사 조사 워낙 이제 시사적인 이제 국회와 관련된 것들 또 헌법 교수님들이 이제 국회 여러 가지 또 어, 참고 이제 또 어,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계속 이제 헌법 교수님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제 뭐 패널로서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통치 구조에 대한 관심을 평상시보다 이제 교수님들도 더 많이 가지게 된 이런 배경이 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제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 조금 어려우면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커트라인 좀 떨어지고 또 쉬우면 올라가고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속상하고 좀 이제 열받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그래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고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이제 또 추가 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 성향 이게 좀 비슷한 이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도 있고 또 추가 채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문제 또 출제됐던 취지라든가 의도들 잘 생각하시면서 이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 또 추가 채용 국가직도 예전에도 보면 이제 추가 채용은 조금 무난하게 이제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통일 관련 조항. 앞부분은 이제 좀 너무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딱딱 답이 보이는 거죠. 일본의 이제 헌법상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 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이건 너무 이제 기본적인 거죠. 통일에 대한 이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도출되지 않죠. 영토권은 이제 헌법소원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되지만, 자, 이거는 뭐 그냥 딱 1번 보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고요. 예, 헌정사도 이제 쉽게 나왔습니다. 옳은 것만 이게 이제 좀 박스형이고 원래 헌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담을 느끼는 영역인데 제가 늘 이제 헌정사는 그냥 기출문제 수준 중요한 거 위주로 봐라. 너무 지엽적인 건 나오는 건 사실 누구라도 이제 어렵고 손도 못 댈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지엽적인 거 내면.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기출문제 수준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어, 자, 이제 니은법만 이게 이제 틀린 건데요. 어, 2차 개정 헌법 공부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선에 의한 1차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이게 445 입개헌. 그러니까 공포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출마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차별적인 거고 여기는 맞는데 또 이제 국민투표제도 이제 처음 도입됐던 것도 맞죠. 주권제약 영토 변경에 대한 거. 근데 국민소환제. 그럼 국민소환제는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어요. 뭐 이것도 이제 기출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이건 채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2차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 뭐 3차 개정법 의원 내각제 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조항 리을번 자주 나오는 거고요.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요거는 이제 역시
또 상대적으로 이제 또 골라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정답은 이제 3번인데 연금수권의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연금수권은 사회보장법 법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근데 이제 앞부분도 틀린 거죠. 이제 이 사회보장법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좀 틀린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건 맞아요. 사회보장수권, 재산권. 근데 이제 입법자가 어느 한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된다. 어느 한쪽의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 뒷부분 이제 다 틀린 거다. 다른 지문들이 또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는 이제 정답 3번.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기본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좀 오래된 이제 뭐 판례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 판례예요. 또 이제 다른 지문들이 또 쉽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에서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이제 또 폭등하니까 다시 허가구역을 설정하고, 또 이제 정권 교체되면서 또 허가구역을 넓히고, 이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사유재산제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하나의 형태이다. 근데 이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서 처분을 제한하는 거 본질적 침해예요. 본질적 침해 아니라는 거죠. 과잉금 저축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거래해라. 그런데 이제 허가는 받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강학상 이제 또 인가라는 거죠. 인가. 행정법에서는 뭐 이제 헌법에서는 이거 이제 합헌이다. 그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앞부분은 좀 그래도 무난한 좀 쉬운. 그다음에 5번 평등권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좀 역시 오래된 판례지만 그 결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기본서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출제 이제 경향이라든가 성향을 보면 뭐 무조건 최신 판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폭넓게 제대로 공부했는지 골고루 이제 균형 있게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오래된 판례라도 좀 기본적인 거라도 고루고루 물어보는 거죠. 1번이 틀린 거죠. 여러분 이제 20년간 이제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조항 평등원칙이 위배된다. 자, 이거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점유 취득 시효 20년간 이제 점유하면 무권리자이지만 20년 동안이나 이제 방치한 그 실제 소유자보다는 이 법적 상태를 오히려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 취득 시효 제도도 합헌 10년 그건 등기하고 있으면 또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합헌 결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지문들 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쉬운 거. 이런 부분도 시간도 이제 금방금방 세이브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 관한 거. 여기는 이제 헌법 조문이죠. 또 너무 쉬운 거야. 통치구조 이제 문제가 많긴 한데 뭐 이제 쉬운 거 너무 쉬워요. 그냥 헌법 조문 문제.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통치구조 뭐 헌법재판 또 이제 뭐 부속 법률 중에서 좀 지엽적인 게 나와서 그런 거지. 여기 이제 3번 보면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가 15인 이상이죠.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헌법 조문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첫 시간부터 뭐 읽기를 숙제를 내줄 정도로 이제 강조를 하죠. 막판에도 이제 꼭 조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이제 기본권 주체에 대한 거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기본 문제로 늘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 기출 문제 또 많이 나왔던 거고. 4번. 헌법 32조 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2조 1항의 요 근로의 이제 권리하고 또 33조의 이제 근로 3권 여기 이제 단결권, 단체 개속권, 단체 노권. 요쪽은 이제 노동조합도 주체가 되죠. 근데 이쪽은 이제 노조 단체는 이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노동조합, 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데 이쪽은 노조도 주체가 될 수 있죠. 자, 정답은 이제 뭐 4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대통령 당선인 지위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시사적이죠. 올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미 기출됐던 거예요. 대통령 선거 결과 당선인이 확정된 후에 대통령 취임 시까지 대통령 당선인 시에 관한 헌법 법률상 규정이 없다. 규정이 있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법이에요. 자, 2번, 3번, 4번. 이거 이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내용. 1번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보면서는 야, 신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좀 이제 답이 쉽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좀 근데 어떻게 보면 앞부분부터 막 어려운 문제를 깔아서 완전히 이제 멘탈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워밍업 하면서 앞부분에 쉽고 뒷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가 포진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직업의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출문제 맨날 많이 이제 출제됐던. 그러니까 이런 앞부분 보다가 낯설면 이제 쭉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4번 딱 보면 어때요? 직장 선택자의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 존속을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이제 근데 뒷부분 사용자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이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직업의 자유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부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자,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헉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어, 옳은 거 찾는 건데 하나하나가 이제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1번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거나 위반을 하였을 때 법제사법원에 해부하여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원의 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이건 딱 이제 느낌상 감각적으로 이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이제 협의를 하면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고. 이건 좀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 학습이 안 돼 있어도 느낌상으로 이건 이제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 법제사본에 해부하는 안건을 해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기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국회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해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뭐 3일 안에 부의할 수 있다? 다른 회 해부할 수 없어? 이게 딱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국회법 조문 중에서는 뭐 지역적인 것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든가 또 무제한 토로이라든가 또 이제 중요한 정족수 그리고 85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관한 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사기간 내에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했을 때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해부할 수 있어요. 회부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본회의 부여할 수 있어요. 3일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이게 직권상정에 관한 거. 그러니까 여기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 느낌상 이제 이것도 틀린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많이 풀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1번,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유무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책임없는 불가편사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 그러니까 사실은 3번 4번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같은 판례에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완화된 판단이 아니에요. 엄격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즘 이제 뭐 상임위원회 중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죠. 책임 없는 법제사원의 책임 없는 불가편사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 이걸 좀 깐깐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지금 보면 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제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요게 이제 옳은 치문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어느 정도 탁탁탁 지워지는데 아마 이거 이제 틀린 친구들은 3번 쪽으로 이제 3번, 4번을 가지고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거
엄격한 기준이고요. 옳은 건 4번 지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오답률도 실제로 높고. 자, 이건 어려운 거 인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국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는 또 이제 조문이잖아요.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겠지. 2번 지문.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어때요? 지출 예산 각하의 금액 증가하는 세금 설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정부의 동의 없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그냥 쉽게 답이 이제 도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국회의원의 권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약간은 이제 좀 들어간 거긴 한데, 여러분 이제 1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조문이잖아요. 4번도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2번밖에 남는 게 없어요, 2번. 1번 이제 국회법, 뭐 알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이것도 근데 예전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률에 사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때 국회의원 수당, 겸직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야,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얻어잖아. 겸직했을 때 국무위원, 뭐 국회의원 겸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쪽이에요. 많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거법으로 이쪽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알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조문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 4번지 보면 헌재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실제로 전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잖아요. 토초세법이라든가 또 이제 택상법이라든가 반국가 행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14번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게 또 이제 약간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 오답률도 좀 높고. 자, 1번 이제 보건소장이 화장품 판매 법인 광고 약사법 위반한다고 보고 해당 법인의 광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 위반된다는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을 표명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행사에 해당한다. 자, 이건 이제 그냥 의견을 표명한 거고요. 예,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이거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요구하는 거. 이거 근데 이제 중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OX를 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2번은 당연히 X가 돼야 돼요. 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각하 또 이제 기각 이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공권 행사다. 그런데 이제 공권 행사는 맞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공권 행사로서 인정을 했는데 다른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법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 행사는 맞다. 근데 이제 보충성 원칙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헌재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권 행사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또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한 웹사이트 또 향후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하는 이제 웹사이트에 대해서 기존의 인터넷 주소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 협조 요청. 자, 이것도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거 공권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은 이제 4번인데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공표하는 거.
앞으로 실제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합격 기준이라는 행정관청의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 인해서 이제 청구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제 헌법소원 대상인들은 공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옳은 질문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거 좀 이제 인정되는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소거하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그래야지 이제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느낌상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워낙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법리적인 거, 리걸 마인드 총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압축해 나가고 그래도 이제 이건 뭐 틀려도 이제 틀린 사람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자, 이제 선거 관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최신 판례 할 때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했냐면 이거 출제 안 하면 출제자들의 직무유기다. 여러분 이제 들으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중앙선거관련의 사무인 선관리 등은 성질상 행정작용,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자, 이거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한 거에 대해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잖아요. 이건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다면 제가 이제 좀 서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이런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잘 출제를 한 거예요. 최신 판례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구석진 데서 이제 출제한 그게 이제 좀 비난받아 마땅한 거고. 그래서 이건 딱 보는 순간 고민할 필요가 없이 1번으로 가야 되는 거다. 자,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판례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이것도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많이 나왔던 쟁점이죠. 또 다른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도 이제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3번 지금 국가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 권리에 관한 보호 의무, 이 기본권 보호 의무, 보호를 다하지 않았는지 헌재가 심사할 때는 어떻게? 37조 이항 과잉금지원칙이 아니죠. 과소보호금지원칙 이거는 기본권 보호 의무, 과소보호금지, 금지원칙. 그래서 여러분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환경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에 확성기 소음 규제 기준 마련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탄소중립법 이제 8조 사건.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 이게 이제 문제 17번이네요. 국정감사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근데 이거는 뭐 기억번 뭐 이 정도는 이제 국감법에서 뭐 알 수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니은번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냈을까?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이제 김건희 여사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뭐 동행명령장 또 이제 고위 정치인들 막 동행명령장 이런 거 이제 발부했는데 이전에 대통령실에도 이제 막 갖다 문 앞에 갖다 주고 했는데 막 받기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이게 이슈가 됐던 건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맞는 건데 리을번 있죠.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좀 진짜 욕을 하고 싶을 정도의 이제 문제다 이거지. 아니 법정형까지 무슨 형법도 아니고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 이런 그 형법, 형사법이 아주 중요한 이런 시험에서도 구체적인 법정형이 몇 년 이하냐, 몇 년이냐, 벌금형이 얼마냐 이런 건 안 낸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이제 실무적인 거니까. 동행명령 이제 거부할 때 3년 이하 또는 이제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이제 5년 이하거든요. 5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형량이 이제 좀 가볍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출제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지. 이런 형량에 대해서 내면 아무리 헌법 박사라도 출제위원 뭐 이제 어떤 분이라도 이런 건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맞춰요. 저도 이거는 이제 형량까지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신문기사 보고 5년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설마 이런 게 이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
뭐 맞추신 분들도 아마 이제 운 좋게 찍어서 이제 맞추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찌됐건 조금 부적절한 출제다. 변별력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지. 차라리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 너무너무 역사적인 판결이잖아. 그 탄핵 사건 판결 요지 중에서 뭐 좀 지엽적인 걸 내도 그거는 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전 국민이 뭐 읽어야 될 정도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니까. 차라리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개수형으로 내고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내도 좋은 문제가 되고 변별력도 이제 줄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참 그 의도 머릿속에 심히 궁금해요. 정말 이거는 대단히 잘못 출제된 거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리을만 틀린 거예요. 나머지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18번. 자,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1번 지문은 이제 기본 법리에 관한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번 지문은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이제 너무나 쉬운 판례야. 행정법에서 이제 앞부분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률 원칙에 이제 위배되는 또 태필링 판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세무직이나 외무영사직 같은 경우는 요게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헌법에서 이제 이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행정법에서 이제 기출문제로도 이제 여러 번 등장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소거가 되고 이쪽이 소거되고 이제 일반 행정직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또 4번 지문 여기 이제 뭐 포괄임금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2번 지문으로 이제 좀 쉽게 압축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각종 이제 기초연금법, 사회보장적 급여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최승할 부장 밀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으로 위임의 구체적 명확성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그러는데, 이런 쪽 이제 혜택을 주고 사회 경제적 이런 관련 법과 관련해서는 좀 완화되죠. 완화돼. 침익적 또 처벌복귀, 조세복귀 이런 영역과 달리. 요거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눈치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었다. 아주 이제 중요 판례는 아니지만 1번 아니고 이제 3번 쉽게 이제 소구가 돼요. 행정직 하는 친구들은.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이거 이제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 세무직 뭐 이제 외형직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던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했고요. 그다음 19번. 헌법재판소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여러분 쉽게 맞춰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제 재판의 전제서 말하는 재판은 굉장히 넓게 보죠. 웬만한 재판은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민사헌법에 따라 제청법원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 명하는 보정명령. 이런 이제 본안 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헌재법 41조 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 보호소가 결정에 관한 재판,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 인지첩부 명하는 이제 보정명령 이러한 재판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는 순간 이제 다른 지문을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오답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20번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는 또 쉽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1번의 답인 경우가 또 많았어요. 1번 보면 이제 헌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자, 이념의 표방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서에 위배될 때 해산 사유가 되는데, 민족 기본서에 위배된다는 거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표방 자체만으로 위헌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위헌 정당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을 정당 없어요. 다 해산돼야 됩니다.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이것도 쉬운 문제에 좀 속하고. 자, 21번 정책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자, 1번 조합장성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범죄와 과잉조직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 단체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를 침해한다. 자, 후보자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 하지 마라. 이거 필요한 제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결사의 자의 파트에 보면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한 2개 정도 되나?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합헌이고 이건 쉽게 소거되는 거예요. 근데 또 2번이 엄청 많이 나왔죠. 철도공사 상근 직원, 교통공사 상근 직원, 최근에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 상근 직원, 성운동 금지하는 거, 위반하면 처벌하는 거. 이게 다 뭐죠? 성운동의 자유 침해죠. 옳은 거 찾는 거죠.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닌 거고. 답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건 최신 판례죠 지금. 공소법 규정된 건 제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한 인쇄물 살포 금지하는 거. 선거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 정책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적 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제 최신 판례 알아둬야 되는 최신 판례였고. 그다음에 당원협의회 여러분 이제 지구당제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이제 또 대안으로 설치를 했는데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했죠. 이거 이제 합헌 결정을 했죠.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다 이제 기본적인 알아야 되는 이건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국회 운영 의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재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해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건 가급적 자제하는 바람직하다. 맞죠? 이게 국회의 자율권이죠, 자율권. 존중하는 게. 이게 이제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 의사공개원칙 알 권리 민주주의 핵심적 가치 우월적 지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거. 국회 회의 공개 원칙이 반대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자, 이제 의사 공개가 원칙이긴 한데 위원회 의결 또 소위원회 의결도 마찬가지. 소위원회도 똑같이 적용돼요. 본회의나 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 공개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 알 권리 침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 모든 구성 내에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형 정족수, 의결 정족수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 아니죠. 기회가 보장되고 형식적으로 이제 머릿수 채우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토론 기회도 보장되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다수결 의사공개 원칙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법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고. 그다음에 예산결산 특별한 개수조정 소위원회 그 업무의 성격 정정 관행에 따라 이제 회의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 불허한 거. 이것도 이제 합헌 결정했죠. 국회 의사 자율권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공권 행사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거 이제 알 권리 침해도 아니고 위헌적 공권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법률안 제의혹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여기도 이제 좀 시사적이죠. 그러니까 최신 판례 이제 반영해서 출제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조문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조문. 그리고 여기도 이제 조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3번만 판례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판례를 정확하게 몰라도 맞고. 그러니까 3번으로 가야 되지. 자, 헌법이 구체적 제의요구 사유에 관한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쵸? 이의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제2요건은 법률안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하나에 행사돼야 하며 제2요건 행사 이유,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 1차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재량에는 한계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사법권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이제 판사 근무평정 내용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 법규인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 법조항 포괄임금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 독립 법관의 신무 규정에도 반한다. 자, 이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쪽 파트는 위헌 결정한 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근데 뭐 위헌이다, 막 침해다. 그런 거는 이제 틀린지 뭐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위임하는 게 허용이 된다. 그리고 근무 성적 현재 불량에 판사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원적법 조항에서 근무 성적이 현재 불량한 경우는 소임자인 판사의 실무분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의 자의적 법회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어 사법권 독립 시행. 이것도 틀린 거죠.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위배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유형들 있죠. 음? 현재 뭐 불량하다, 뭐 품위 유지, 뭐 품행 단정, 정상적인 직무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건 예측할 수 있다.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사건 독립 침해도 아니고. 1번, 2번 이제 같은 판례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틀렸고. 3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이라는 법률. 자, 여기 이제 관련 부분 이제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범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법관도 정말 이제 강력범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은 법정의 한을 높여가지고 한 번의 장량 감경 가지고는 쉽게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한을 높여놓았다고 해요. 그것이 법관의 양형 결정을 침해했다거나 법관 독립 원칙이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법관의 양형 결정권도 입법자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4번 파산관계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 잔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 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에 속하는데 공적자원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 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건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요게 이제 또 틀린 거죠. 이게 사법권 본질을 침해하는 거 아니라고 봤어요. 사법권 독립을 아예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법권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죠. 경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이제 1번은 이제 기본 법리에 관한 지문이에요. 119조랑 일반 조항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 동조항에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 창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무장, 근로상권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비례 원칙 같은 법칙과 관련해서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는 거 맞고, 또 이번에 직업 수행의 자유 같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 위헌 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119조에 규정된 경제 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 관련해서 부정경제 방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평가, 또 법 집행, 공익상 필요, 실효적 제재 요청, 경쟁행위, 규제 법적 안정성,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 원칙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이제 좀 유연하고 이제 탄력적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경제 정책 이쪽 부분은 앞에서도 이제 비슷한 게 나왔지만 좀 완화된 입법자의 재량이 아까 이제 연금수금, 기초연금법 이런 쪽도 마찬가지요. 이쪽은 이제 좀 탄력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세금 정책,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연하고 이제 탄력적인 재량을 좀 넓게 인정하는 영역들이에요. 자, 요게 이제 틀린 거고. 그다음에 4번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 경제적 손실을 금전 유가증권으로 보존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령, 경제주체 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이런 거 유사 수신행위, 폰지 사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요? 좀 이제 그 눈치로 요즘에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충분히 좀 골라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쉽진 않지만. 자,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 이제 서너 문제 좀 이렇게 이제 좀 되고요. 그래서 한 두세 문제는 좀 기본적으로 틀릴 수 있었던 수준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도. 그런데 뭐 80점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은 뭐 5개 이상 틀렸다. 이러면 조금 이제 많이 틀렸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제 시험은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심했던 거고 조금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소거법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했더라면 그래도 이제 좀 선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시험이 끝나면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제 그래도 역부족이 이제 이런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일단 국가직에서 좀 아쉬운 친구들 빨리 떨쳐버리고 지금 이제 또 지방직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국가직 준비한 친구들은 다 이제 추가 채용 또 이제 물론 이제 직렬에 따라서 또 이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꼭 일어서시고 힘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또 준비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추가 채용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제 어,
지문들 해설지 또 이제 우리 카페 자료라든가 이후에 강의에서 또 자세히 또 다룰 테니까요. 꼭 다시 복기를 하시고 또 기출됐던 건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치구조 문제가 조금 더 나왔어요, 예년보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이제 좀 줄이고 기본권이 더 나오고 이제 그런 정도 조정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여러분 헌법 조문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좀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려운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합격 점수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이후에 모든 일정들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일정들이 순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